빅데이터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오늘도 자칭 빅맨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빅맨입니다. 네. 아니 빅맨이신데 자꾸 좀 야유어 가시. 네, 요즘 좀 이렇게 야유어 가시는 것 같아요. 천고마비의 계절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바로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새롭게 발표한 그런 통계인데 최근 5년간 65세 이상의 노인 운전사고 60% 이상 증가했다. 65세 이상에서 60% 이상 증가했다. 그렇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운전사고도 운전사고지만 사실은 교통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교통사고, 자 먼저 서울시 시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인 교통사고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상반기 지난해 사망자인데 보시게 되면 짙은 붉은 색깔에 주목을 해보시면 이 영등포구, 특히 동작구 그리고 관악구, 마포구, 성동구에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다른 구보다도 10명 이상인 자치구들을 이렇게 약간 와인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교통량도 많으면서 도로 안전시설이 좀 미비된 지역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빅데이터로 나타난 만큼 서울시 교통관리 측면에서도 또 이 사고가 많았던 지역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텐데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사고가 있었던 곳이 동작구입니다. 동작구가 동작구와 또 전체적으로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노인 발생률이 높은 곳이 또 도봉구입니다. 도봉구. 그런 만큼 우리가 동작구와 도봉구 지역을 운행하시는 또 교통 또 차량들은 각별히 노인분들께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작구하고 도봉구가 왜 그럴까요? 진짜 사실은 도봉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인 인구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작구가 그런가요? 동작구도 노인 인구들이 많나요? 교통 지역에 따라서 동작구가 길게 또 펼쳐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또 동작구 지역이 편편한 지역도 있지만 또 경사진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 차량이 오는 곳이 잘 보이지 않는 곳, 또 이 거리를 가로질러서 건너다 보면 무단횡단이 속절없이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아무래도 대처 능력이 좀 부족한 노인분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기는 뭐 흑석동만 해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개가 있다든가 길이 넓은데 제대로 건너 다닐 수 있는 곳들이 없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 교통사고가 늘어나는데 서울시에서 유독 노인들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고령화 인구가 급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고령 인구가 또 늘어나면서 그만큼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도 차가 많은 지역이 또 서울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발생 건수도 지난 10년간 거의 2배 이상 증가가 됐고요. 실제 부상을 당하거나 부상자 중에는 또 사망자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도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도 또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심각한 것이 보면 젊은이들은 회복이 또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복력이 있는 반면에 노인분들은 한번 넘어지시거나 또 실질적으로 치명적으로 차에 부딪히시게 되는 경우에 회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힘들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또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아니 그런데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노인사고의 비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37%. 무려 10건 중에서 4건이 65세 이상의 노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오게 되면 저같이 이 둔한 사람도 아직은 그래도 젊고 또 시력도 좋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 피해야 되겠다. 또 특히 밤의 경우에도 또 낮 시간에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을 보더라도 피할 수가 있는 반면에 노인분들은 밤 시간도 그렇지만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낮 시간대에도 이 주변에 대한 이런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많은 사고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예상컨대는 빅데이터를 보시기 전만 하더라도 새벽에 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지. 근데 진짜 충격이네요. 그리고 또 어두컴컴한 밤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실 거야라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가 아주 이른 새벽 또 늦은 밤은 노인분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대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는 시간대에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10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밤 6시 사이가 가장 많이 오후 6시까지. 오후 6시까지가. 그러니까 이때 사고가 많이 났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라고 이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특히 가을 겨울철에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노인들이 가을 겨울철에 더 많이 다니시나요? 네, 이 계절적인 요인이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이 가을이 아무래도 또 산보 또 산책 많이 또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거든요. 주로 이제 봄, 여름철에는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활동량이 천천히 늘어나다가 가을 되면 이제는 바깥으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교통사고 사망자가 보행 사망자가 그렇습니다. 73점. 보행 사망자가 놀랍네요. 또 10명 중에 7명 이상이나 된다라는 거죠. 보행 중에 이렇게 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바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이 노인분들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을에는 산책이나 산보하기 좋은 또 어디 여행을 가기도 좋은 그런 계절이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행동이 움츠러들게 되고 뭐 빙판이나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보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군요.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차량이 이 급속도로 다가올 때 속도를 높여서 다가올 때도 피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노인분들은 뛰어서 신속하게 피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행 중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발생 원인이 궁금해요. 네, 정말 이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아주 충격적인 일인데요. 발생 원인이 노인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보행자의 법규 위반. 보행자의 법규 위반이거든요. 무단횡단. 네,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정말 얼마 전에 가슴 섬찟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이 리어카를 갖다 모시면서 아무렇게나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정말 사고 위험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을 갖다가 김포에서 좀 맞닥뜨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실 분이 노인분들이 무단횡단을 한다면 무질서하다. 또 법을 어기신다라고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드시 법을 지켜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것이 원리 원칙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노인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저 멀리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서 무거운 짐을 끌고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너무 어려우신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폐지 모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폐지를 통해서 생계 수단으로 이어가는데 그런 무거운 리어커를 끄시면서 횡단보도까지 가서 건너기가 쉽지 않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말 그대로 무단횡단이라는 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차량들이 오고 가는 것을 봐가면서 건널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이분들은 천천히 건너가는데 그럴 경우에 뭐 좀 외람된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노인분들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또 봐서라도 좀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것이 또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면 두 번째가 운전자의 법규 위반입니다. 과속입니다. 심지어는 이 파란불이 횡단보도에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이 막 지나가려고 하는 점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속력을 좀 높여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횡단보도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노인분들은 이미 깜빡 하기 시작한 다음에 건너가시게 되면 채 붉은 색깔로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마저 건너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면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야 됨에도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노인 보호구역 말이에요. 요즘에는 어린이들을 옐로우 카펫 그러면서 확실하게 보호하려고 노력하는데 노인들의 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성인이 되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분들은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여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노인분들을 배려하는 것도 한 마을이 나서야 되는 일입니다. 한 도시가 나서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키드존은 그렇게 안전한 지역을 보존 지역을 만들어서 보호 지역을 만들어서 하는 반면에 노인 보호구역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강남구, 양천구, 강서구가 상당히 높군요. 그런데 이 지도를 좀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노인 사망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 동작구, 도봉구를 보십시오. 4곳, 2곳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 많은 관심을 실버 세이프티 존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외에 증가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 대책
짧게. 일식의 대전 아닙니다. 예. 운전자분들이요, 노인분들을 볼 때마다 주의를 기울이는 운전을 하셔야 되고, 예. 노인분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너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서울시 대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배종찬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